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발생될 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는 왜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들 매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빠르게 이 글들을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빠르게 쓰다 보니까 문맥이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피스텔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그다음에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주택이 되기도 하고 사업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일반 뭐 빌라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다 100% 주택이에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정부에다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입신고 가능한 호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용이라고 하는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쓰실 분들에게만 이제 임차를 맞출 수 있는 것을 일반 임대 사업자 사업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용보다는 이제 사무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뭐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작은 사무실들이 이제 사업자들을 개업을 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를 이제 오피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새로 생겨서 오피스가 이제 예전에 오피스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용보다 사무용이었는데 정부에서 사무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난방이 불가능했던 것을 바닥난방이 가능하게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예전에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주로 썼기 때문에. 하지만 주택난이 계속 심화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고 이 법이 변경된 이후부터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난방 이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오피스텔은 당연히 아파트나 주택, 뭐 빌라처럼 주거의 공간으로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차인들이 오면은 오피스텔은 주택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지만 저희가 이제 왔을 때 이 해당 호실은 전입신고가 안 되는 호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호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 위와 같은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사무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면은 왜 안 되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드렸듯이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사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사무용으로 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용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만 임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전입신고를 안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해당 오피스텔은 탈세 행위가 되고 이 적법한 계약이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하여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현 부동산 정책에서 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오피스텔은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용하실 임차인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임대인들이 보시기에 되겠지만 이런 탈세 행위라고 제가 조금 좀 부정적으로 안 좋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임차인이 사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 즉 전입신고가 안 되는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안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최우선 변제를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이란 게 있어요. 이 해당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즉 보증금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임대인이 돈을 못 내더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해당 보증금을 이 최우선 변제에서 정한 금액 내는 무조건 100% 1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못하는 오피스텔은 만약에 집 해당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보증금 전액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죠. 하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경매에 넘어갈 일이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1%, 2% 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만약에 1%, 2% 운이 안 좋아서 해당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내의 보증금들은 그렇게 큰 보증금이 아니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월세를 안 내고 거주하게 되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 절차가 보통 한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정도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호실이 뭐 임대인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6개월,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고 거주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은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이내이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즉 내가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외에 임차인에게 특별히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의 오피스텔 구하신다고 하면은 전입신고 안 하고 거주하는 호실이 월세가 한 전입신고 되는 호실보다 5에서 10만 원이 저렴해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 이하로 오피스텔 월세를 구한다 하면은 월세가 5에서 1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구해요. 하지만 보증금 2천만 원 이상으로 좀 큰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신다는 분이면은 월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전입신고가 되는 오피스텔을 구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안 하고 사용하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보증금이 낮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임대인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 안 하고 주거용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뭐 문제 없이 잘 사용해가지고 월세도 미납도 안 해. 잘 깨끗이 쓰고 옵션이나 뭐 바닥, 벽, 장판 이런 거 파손하지 않고 잘 퇴실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안 좋은 일들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촬영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호실은 전입신고 안 하고 주거용으로 임차 계약을 맞출 시 어떤 일들이 예상이 될지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임차인을 만나면 좋지만 만약에 임차인이 뭐 월세를 꼬박꼬박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그분을 만약에 어떻게 내보낼까, 이게 걱정인 겁니다. 보통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임대사업자 전입신고 안 하는 경우는 보증금 전액 다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보증금을 500에서 1000 많이 받게 되고요. 조금 이제 오피스텔 위치가 좀 빠지는 경우는 보증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를 뭐 몇 달 정도 미납을 하게 되면은 이 보증금을 다 날려받아서 더 이상 보증금을 깔 수 있는 월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전입신고가 된 호실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떳떳하게 임대인이 신고해서 월세 받는 호실 같은 경우는 왜 월세를 안 냈냐? 내가 내용 증명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안 보내면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월세를 안 내면은 퇴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법의 하에 내보낼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탈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반임대 사업자를 전입신고 안 하는 호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차 계약을 맞춰서 지자체에다가 내 호실이 지금 공실이에요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실로 신고를 된 호실을 월세가 미납된다고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이미 전입신고가 안 하고 임차인을 받았을 때는 정부에다가 이 해당 호실을 공실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실로 신고된 호실을 월세를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정부에다가 이를 수가 없잖아요. 정부님, 내가 지금 월세를 못 받고 있어요. 이 임차인은 나쁜 임차니까 내보내주세요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임대인이 지금 탈세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뭐 크게 많이 뭐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임차인이 뭐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월세를 못 내는 거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임차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빨리 퍼지거든요. 아, 내가 전입신고 안 하는 오피스텔 거주를 했는데, 월세를 안 내도 임대인이 딱히 뭐라 말을 못 하더라. 이거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위와 같은 사례와 좀 비슷한 건데, 임차인이 월세도 잘 납부를 했고 퇴실도 깨끗하게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도배 장판, 벽 옵션에 파손이 생길 경우 원상 회복 요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원상 회복 요구라는 거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임대인은 자그마한 파손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뭐 조금 반응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별 큰 것도 아닌데 왜 저것까지 원상 회복을 하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임차인이 그래요, 제가 그거는 그 부분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은 책임지겠어요, 한 5에서 10만 원 정도는 책임지겠어요 라고 해서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은 뭐 무슨 말이냐,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5에서 10만 원보다 더 많은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 한 3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나는 이 고치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둘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해보신 분들, 임대인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러한 일들로 굉장히 분쟁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부에다가 무실적 신고, 즉 공실 처리로 이 해당 호실을 신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안 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어떻게 신고를 할 겁니까? 이거는 뭐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임차인을 임차인이 뭐 안 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상 회복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10년간 그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0년간 그 지위를 유지를 하고 10년 이후에 사업자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10년 이내에 매매도 가능하지요. 매수자가 지금 매도자의 일반 임대 사업자의 그 지위를 승계를 한다고 하면은, 지위 승계를 한다고 하면 매매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지위 승계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않기도 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10년 이후에나 사업자 폐지를 하고 나서나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전입신고 안 하고 거주용으로 잘 사용을 해가지고, 와, 나는 진짜 10년간 좋은 임차인만 만났어, 나는 이제 요거를 이제 빠르게 사업자 폐지를 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사업자 폐지를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봤더니 이 해당 호실이 10년간 무실적 신고, 즉 공실로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과연 지자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년간 공실로 있었다? 이해를 납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납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임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책을 세울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는 호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인력난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인력난이 부족해서 모든 호실을 다 전수조사 다닐 수가 없어요. 관리비나 확인을 한다든지 이게 진짜 공실인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법으로는 전수조사 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확인이 안 되죠. 인력난이 부족해서. 하지만 사업자 폐지를 할 때 이제 첨부 서류로 해가지고 10년간 공실이었다면 10년간의 뭐 이제 관리비 내역서를 뽑아와라라고 하면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첨부 서류로 그냥 첨부하게 되면은 이제 공무원들의 인력난 필요 없이 그냥 그 첨부된, 임대인이 첨부한 관리비 내역서만 보고 뭐 수도, 가스, 전기 사용 내역서만 보고 이 해당 호실이 공실이었는지 아닌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바로 탄로가 납니다. 탈세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임차인에게는 이러한 지금 전입신고 안 하고 사용하는 오피스텔들에서 큰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인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벌써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일을 했을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현업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일들이 많이 발생되진 않아요. 발생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한 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예전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전입신고를 안
안 하고 거주하는 것을 찾는 임대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의 이제 혜택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전입신고 안 하고 주거용으로 쓸 임대인들이 너무 많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아지면은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임차인 간의 불화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안이 생길 거라고 저는 분명히 좀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아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게 될 거예요. 이제 똑똑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를 알고 월세를 고의로 미납한다든지 기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대책을 한번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최종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무용으로 쓸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입신고 안 하고 거주하는 사무용 오피스텔들이 큰 이슈가 있지 않지만 이러한 호실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은 지금은 문제없이 관용되던 현행들이 과연 지금은 문제없지만 미래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큰 코를 다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